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1단원을 배우면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풀지 않고 넘어갔던 중단원 마무리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숙제로 냈던 만큼 여러분들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잘 따라오면 되겠죠? 어려운 부분들은 다시 체크하시고요. 잘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넘어가도 됩니다. 먼저 물리변화, 화학변화, 첫 번째로 배웠던 내용부터 복습해 볼게요. 물리변화, 화학변화를 구별할 때는 바로 물질의 성질이 변화하느냐, 그리고 성질이 변하지 않았느냐 라는 것으로 구별을 합니다.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은 물리변화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성질이 변하는 것은 화학 변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리 변화에서는요,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서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양이 변하거나 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상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상태 세 가지인 고체와 액체와 기체 중에 하나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태 변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예를 들어 물을 표현한다면 물 분자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이 물 분자의 모양이나 배열이 다시 변하지 않고 물 분자와 물 분자 사이의 거리만 변화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얘기했느냐? 분자의 배열이 변화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물 분자가 새로운 분자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자의 배열, 즉 거리는 변화하기는 했지만 원자들의 배열이 변화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자 배열은 변하지 않는다. 왜냐? 원자의 배열이 변하게 되면요, 새로운 물질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변하지 않는 상태, 즉 성질이 변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자의 배열은 변하지 않는 것이 물리변화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반대로요, 화학변화 같은 경우에는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이 되기 때문에 원자의 배열이 변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양초가 타는 것은요, 양초에 있는 물질과 플러스 산소가 만나서 바로 연소 반응을 일으키는 것인데요. 이 연소 반응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연소 반응이 끝날 때 CO2와 H2O와 같은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겁니다. 보이시죠?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초 안에 들어있는 C와 H라는 원소와 이 산소가 만나서 서로 자리를 바꿔서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원자의 배열이 달라진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시 두 번째인 철이 녹쓰는 건요, 철과 마찬가지로 산소가 만나서 이번에는 산화철이라고 하는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요,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었기 때문에 화학 변화가 맞고요. 철은 Fe, 산소는 O2, 산화철은 Fe2O3인데요. 이것들의 개수를 맞추는 건 밑에서 하겠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Fe와 O가 원래 따로 떨어져 있다가 서로 자리를 바꾸면서 하나의 물질로 탄생하게 되는데 그 말은 원자의 배열이 서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 변화의 중요한 특징은 원자의 배열이 달라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자의 배열은 달라지지만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유지된다라는 것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죠.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배웠던 내용은요, 화학 반응과 화학 반응식이었어요. 물리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 화학 반응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화학 반응을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바로 화학 변화는 화학 반응과도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물 생성 반응이 있었죠. 이 물 생성 반응을 포함해서 모든 화학 반응에서는요, 중요한 부분이었죠.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고 원자의 배열만이 달라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물질이 달라진다라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수소 분자가 이렇게 두 개가 한 세트, 산소 분자가 큰 거 한 세트 있는 상태에서 서로 자리를 바꿔서 얘는 여기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작은 수소 알갱이는 여기로 하나, 여기로 하나, 이런 것을 바로 원자의 배열을 바꾼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반대로 산소의 알갱이는 여기도 두 개, 오른쪽에 산소 알갱이는 여기도 두 개, 왼쪽에 있는 수소 알갱이는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오른쪽에 수소 알갱이 하나, 둘, 셋, 네 개.
종류와 수 변하지 않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원자의 배열 달라지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매번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한국말로 써놓으면요, 화학 반응을 이해하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와 산소와 물을 화학식이라고 하는 간단한 기호를 통해서 나타낸 다음 이것들을 식으로 표현한 것을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죠.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는 방법을 정리하자면 먼저 한국말로 반응하는 물질인 반응물과 생성되는 물질인 생성물을 오른쪽에다가 적은 다음에 가운데에는 화살표로 이어주게 됩니다. 이때 플러스랑 화살표라는 기호는 맘대로 바꿨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이죠. 각각의 물질을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건 언제 배웠던 내용이죠? 우리 2학년 과학에서 배웠던 내용이었죠. 자주자주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쪽지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기도 했었고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열심히 잘 외워놓고 아마 자주 나오는 것들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도 중요하죠. 이렇게 쓴 식은요, 약간은 미완성 상태입니다. 왜냐? 왼쪽에는 O가 2개 있는 상태인데 오른쪽에는 O가 1개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원자의 개수가 변화하면 안 되기 때문에 O 2개를 맞춰주기 위해서 앞에 2라는 큰 숫자를 표시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H가 4개로 늘어나서 H도 1을 붙이는 개수가 맞춰졌습니다. 이 과정을 꼭 할 때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작은 숫자들은 변화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H2O가 아니라 내가 O를 늘리기 위해 H2O2라고 쓰게 되면요. 얘는 물이 되고요. 얘는 과산화수소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물질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H2O라고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앞에 들어가는 개수만 다르게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억하셨나요? 네,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는요, 이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고 난 다음에 화학 반응식을 통해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있죠. 바로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 B는 반응하거나 생성되는 물질의 입자수의 비와 같다. 여기서 입자는 흔히 분자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단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자수의 비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잘 보시면 그림으로 그릴 때 수소가 2개 있다면 여기에도 2라는 숫자가 들어가고요. 그림으로 그릴 때 산소가 1개 있다면 여기도 숫자 1이 생략되었고요. 여기 물 분자가 2개 있다면 여기에도 2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개수의 비와 분자수, 즉 입자수의 비는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오른쪽 문제 간단히 빨리 풀어볼게요. 잉크가 퍼진다. 잉크가 퍼지는 것은 확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리변화입니다. 고드름이 녹는 것은 상태변화이죠. 얼음이 물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변화입니다. 김치가 씌어지는 것은 발효인데요. 맛도 달라지고요.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화학변화이고요. 연소 반응은 모두 화학반응에 포함됩니다. 얼음물이 든 컵의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은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차가워서 물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리변화에 해당합니다. 2번을 보실게요. N2와 O2가 만나서 NO2라고 하는 이산화질소를 만듭니다. 이때 화학반응식의 개수를 맞추는 방법은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왼쪽에 N이라고 하는 원자의 개수가 2개이니까 오른쪽에도 N은 2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1개밖에 없으면 2를 붙여줘야겠죠. 그랬더니 O가 몇 개로 변했나요? 2개 있던 O가 앞에 2를 만나 4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한 O2도 2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기억도 2, 니은도 2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번 볼게요. 질소와 수소가 반응하여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이때 이 식을 보고 뭘 알아낼 수 있다고 했었죠,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숫자는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 바로 분자수의 비를 의미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숫자는 뭐라고 부른다? 개수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분자수의 비율과 개수비가 같기 때문에 수소 분자 6개는 잘못 썼네요. 다시 개수비를 먼저 쓸게요. 현재 개수비는
앞에 생략된 1을 포함해서 1대 3대 2입니다. 그렇다면 분자수의 비도 1대 3대 2가 되겠죠. 그런데 현재 수소 분자가 6개 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네모와 네모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여러분 바로 보이시죠? 1대 3대 2의 분자수 비율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수소가 3개일 때 앞이 1이었다면 수소가 6개란 얘기는 여기는 2란 얘기가 되겠고요. 여기가 2란 얘기는 여기는 4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수소 분자 6개가 완전히 반응할 때 질소 분자는 2개 반응하고요. 암모니아 분자는 4개가 생성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자수비가 1대 3대 2란 얘기는요, 여러분 10개, 30개, 20개, 20개, 60개, 40개, 3, 9, 6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정답은 4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단원 마무리 하나는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